안녕하세요. 소호쿨극장의 연변 조선족 민담 코너입니다. 오늘은 중국 조선족 3대 민담구현 대가의 한 사람으로 널리 알려진 조선족 민담대가 김덕순 여사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옛날하고도 아주 옛날, 강원도 대관령 근처에서 어떤 형제가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형제는 나이차가 무척 많이 나서 얼른 보면 삼촌과 조카 같았다. 성격도 아주 달랐다. 형은 모질고 욕심이 많았는데, 동생은 순하고 욕심이라고는 없었다. 나이가 들어 형이 장가를 들었는데, 아버지가 남긴 재산을 꾸울꺽하고는 어머니와 동생을 빈손으로 쫓아냈다. 가엾은 모자는 집도 땅도 없어서 동네 입구 후미진 곳에 버려져 있는 주인 없는 움막에 들어가 살면서 추위와 비바람을 막았다. 어린 아우는 장터에서 허드렛 일을 하거나 그나마도 없으면 동냥이라도 해서 어머니와 함께 근근히 생활하였다. 동생은 살던 집에서 쫓겨난 뒤 제대로 끼니를 잡숫지 못해 날로 쇠약해가는 늙은 어머니가 무척 걱정되었다. 형에게 가서 음식이라도 구걸하고 싶었지만 몇 번 찾아갔다가 되레 두들겨 맞은 터라 다시 갈 엄두가 나지 않았고, 이웃들한테 손을 내밀고 싶어도 먹을 걸 나눠줄 만한 집은 가난해서 자기네 식구들 배도 채우지 못하는 형편이었다. 게다가 그나마 동네에서 몇 안 되는 부잣집은 인색하기가 짝이 없었다. 어디로 가서 먹을 걸 구할까? 아우는 생각하던 끝에 지게를 지고 산으로 향했다. 뗄나무라도 한 짐에다가 장터에 가서 팔아서는 어머니에게 따뜻한 밥이나 지어 드리려고 마음먹었기 때문이다. 부지런히 올라가고 있는데 험한 바위에서 다리라도 헛디뎌서 굴러떨어졌는지 호련 노루 한 마리가 바로 그의 발 앞에 떨어지더니 다리를 허우적대다가는 이내 꿈쩍도 하지 않았다. 어머니를 살리게 되었구나. 아우는 너무 기뻐서 어깨춤을 추며 죽은 노루를 지게에 지고 가려다가 아차하고 생각을 바꿨다. 이 노루가 만약 어느 사냥꾼이 몰아가다가 떨군 것이라면 내 것이 아니잖아. 남의 것이면 당연히 주인에게 돌려줘야지. 아우는 노루 옆에 지키고 서서 사냥꾼을 기다렸다. 그러나 한참이 지나도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래서 노루를 지고 콧노래를 부르며 집으로 가고 있는데 길 옆 숲속에서 웬 앓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이고, 배고파 죽겠네. 누가 먹을 걸 좀 나눠줬으면 좋겠다. 아우가 급히 달려가 보니 어떤 할머니가 숲속에 쓰러져 있었는데 얼마나 굶었는지 피골이 상접한 것이 당장이라도 죽을 것 같았다. 아우는 처음 보는 할머니와 친어머니 가운데서 누구를 먼저 구해야 할지 잠깐 망설였다. 그러다 결심했다. 우리 어머니가 저곳에 누워 계시고 누군가가 지나가다 봤는데 그냥 지나간다면 내 마음이 어떨까? 무척 슬프겠지? 그렇다. 남의 할머니도 우리 할머니와 마찬가지다. 이 할머니부터 먼저 살리고 빨리 어머니에게 뛰어가자. 아우는 급히 땔감을 주워다가 불을 피우고는 노루다리 하나를 굽기 시작했다. 고기가 다 구워지자 고소한 냄새가 그의 콧구멍을 간지럽혔다.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은 것이 없어서 군침도 줄줄 흐르고 창자도 끊임없이 꿈틀거렸지만 아우는 할머니에게 고기 한 점 다치지 않고 그대로 드렸다. 두꺼비 파리 잡아먹듯 노루다리 반토막을 잡순 후 그제야 기운이 나는지 할머니가 물었다. 아이고, 이제야 정신이 드네. 그런데 총각은 누구신가? 예, 저는 산 아랫동네에 사는 사람입니다. 여기에는 뭐 타러 왔는가? 아우는 사실대로 말했다. 그러자 할머니가 별 이상한 놈 다 본다는 듯이 아우에게 힐난하듯 물었다.
자기 어머니를 놔두고 이 쓸모없는 할망구를 뭐하러 구했나. 남의 할머니도 우리 할머니와 마찬가지인데 어찌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돌보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거 참 훌륭한 총각이네. 착한 사람이 힘들게 살면 안 되지. 말이 끝나자마자 할머니는 손바닥만한 맷돌 하나와 큰 개미 한 마리를 꺼내더니 아우에게 넘겨주었다. 개미에게 맷돌을 끌게 하고 소원을 말하면 이루어질 걸세. 어서 집으로 가져가서 어머니 보여드리게. 그러더니 바람처럼 할머니가 사라졌다. 아우는 희한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개미와 맷돌을 챙겨 집으로 돌아갔다. 집에 와보니 어머니께서 마지막 숨을 돕고 있었다. 아우는 황급히 노루고기를 가마솥에 앉힌 다음 맷돌을 꺼내서는 개미를 향해 말했다. 입살 나오너라. 그러자 하얀 잎살이 술술 나오더니 잠깐 사이에 가마니에 가득 찰 정도의 쌀이 나왔다. 아우는 미음을 끓여 노루고기와 함께 어머니께 드렸다. 잠시 후 정신을 차린 어머니가 물었다. 아들아, 쌀과 고기는 어디서 났느냐? 아우는 여차여차해서 생겼다고 말씀드렸다. 어머니는 흐뭇해하시며 말했다. 이건 모두 너의 효성이 지극해서 얻은 결과이구나. 어디 나도 좀 보자꾸나. 아들이 개미에게 맷돌을 끌게 하고 말했다. 입살 나오너라. 그러자 눈부신 하얀 쌀이 철철 쏟아져 나왔다. 아들이 또 말했다. 돈 나오너라. 그러자 돈이 거침없이 튀어나왔다. 그 후 신기한 맷돌 때문에 잘 살게 된 모자는 주위에 배고프고 가난한 이웃들을 많이 구제했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동생이 맷돌을 얻어 부자가 되었다는 소문이 형의 귀에 흘러들어갔다. 헐레벌떡 아우의 집에 뛰어온 형은 그동안 잘 지내셨냐는 무난 인사도 없이 대뜸 어머니한테 물었다. 동생은 어디 갔나요? 볼 일이 있어 나갔다. 그럼 맷돌과 개미는 어디에 두었습니까? 다락에 있는 괴짝 안에 있다. 형은 다락에서 개미와 맷돌을 찾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주랭랑을 쳤다. 얘야, 가져가더라도 동생이 온 다음에 가져가거라. 어머니가 큰아들의 뒤에서 소리쳐 외쳤지만 아무 소용없었다. 웃음집이 벌어진 형은 집에 돌아와 개미 보고 연신 돈 나오너라. 쌀 나오너라. 하며 다그쳤다. 밤새 맷돌을 돌리고 나니 쌀이며 돈이 집에 넘쳐났지만 형은 욕심이 차지 않았다. 그는 아내에게 말했다. 맷돌만 있으면 세상을 다 가진 것이나 마찬가지니 가지고 우리 멀리 떠납시다. 부부는 집을 버리고 떠나서는 걷고 걸어서 마침내 동해 바닷가에 다다랐다. 바다 건너 멀리 가자면 배가 있어야 하므로 형은 개미에게 배 나오너라. 하고 시켰다. 그러자 맷돌에서 작은 배가 나오더니 잠깐 사이에 커졌다. 배를 잡아타고 정신없이 가다 보니 배가 고팠다. 형은 개미에게 고기 나오너라. 술 나오너라. 하고 명령하였다. 술은 맛이 좋았지만 고기는 슴슴하였다. 그래서 형은 개미에게 소금 나오너라. 하고 말했다. 그러자 맷돌이 빙그르르 돌면서 거침없이 소금을 쏟아내기 시작하였다. 부부는 다급하게 됐다. 그만 나오너라. 하고 외쳤다. 그러나 맷돌은 아랑곳 없이 소금을 쏟아냈다. 마침내 배가 가라앉았고 부부도 물에 빠져 죽었다. 하지만 동해 깊은 바닷속에 가라앉은 맷돌은 지금도 돌고 있다고 한다. 바닷물이 짠맛이 나는 것도 바로 개미가 여태 맷돌을 돌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해진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용한 용어를 풀어 올리겠습니다. 톱다는 억지로 기침을 하거나 숨을 쉬어내뱉다는 말입니다. 입살은 백미입니다. 맵살을 보리쌀 따위의 잡곡이나
찹쌀을 상대하여 이르는 말이라고 합니다. 웃음집은 한꺼번에 크게 웃거나 잇따라 자꾸 웃으려는 웃음을 이르는 말이라고 합니다. 슴슴하다는 싱겁다, 심심하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연변지방의 방언인데 전북지방에서도 사용한다고 하는군요. 참고문헌 및 자료 출처 풀어 올리겠습니다. 조선종 민담대가 김덕순 여사가 구현한 것을 연변대학교 조선문학연구소에서 민담집으로 출간하였습니다. 중국 길림신문의 사진 한 장을 빌렸습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그리고 국립중앙박물관의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지역의 문화, 이야기 자료 중 충주 조르게 묘에 세워진 자린고비에서 사진을 빌렸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백수의 조선의 위대한 호랑이 사냥꾼들에서도 사진 한 장을 빌렸습니다. 위키백과와 나무위키에서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조선시대 화가 김홍도, 신윤복, 김준근 그리고 김득신의 그림 몇 점을 빌렸습니다. 또 핀터레스트, 123RF, 픽스타, 게티 이미지뱅크 그리고 크라우드픽의 사진도 빌렸습니다. 소우쿨 극장은 일주일에 3번, 매주 화요일, 목요일, 그리고 토요일 오전 10시에 이야기를 올립니다. 안녕히 계셔요. 고맙습니다.